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부 보수 시민단체에서 김문수 장관의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탄핵 전에 한 얘기를 포함을 해서 그가 내비친 심경을 바탕으로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보수 세력의 다수가 김 장관의 출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김 장관이 출마를 해서 만약에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것은 보수 세력에게 비극이요 재앙이요 대통령 선거 필패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8대0 윤석열 파면 선고가 명약관화했던 것처럼 이것은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 확장성, 대통령 선거에 키를 쥐고 있는 중도층들이 거의 다 이 보수로부터 등을 돌리고 이재명 쪽으로 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의 출마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어떤 정치의 야망의 유혹,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에게 들었는데, 아니 보수 후보들 중에서 상당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권 출마의 욕심을 어떻게 접겠느냐, 그리고 주변에서 자꾸 부추긴다,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부추긴다, 그래서 김문수가 주저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정치라는 것은 가능성의 예술이고 어떤 이 코페르니쿠스적 반전도 그 가능성을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적 이성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 장관은 이 탄핵 선고 전에 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술잔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술잔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내 자신에게 묻는다. 그런데 이 술잔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대선 가능성을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민 확장성이다. 나는 누구보다 서민의 지지와 아픔을 잘 안다. 중도층이라는 게 뭔가 사회적 약자, 형편이 어려운 사람,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호남분들이 중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진단은 아주 틀린 겁니다. 서민층, 경제적 약자들은 이 좌파 지지와 중도,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수도 물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많게는 40%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중도층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념입니다. 여도 싫고 야도 싫다,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다, 그런 중도층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서는 이 중도층의 상당수가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그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샤이 분노층, 특히 이 계엄으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진 자영업자들, 그리고 아들, 딸의 민주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30대, 40대, 50대들, 이런 분포에서 중도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싫고 진보도 싫고, 그러니까 이런 중도층의 현재 중도층의 대체적인 경향은 탄핵에 대한 찬성이고 윤석열에 대한 상당한 분노입니다. 때문에 김문수 장관이 진단을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가장 거세게 반대했던 김문수 장관은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가, 시청자 여러분, 이 파면 선거 후에 그가 내놨던 이 성명을 보겠습니다. 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20년간 정말 많은 희생을 하면서 싸웠다. 그 결과가 현행 헌법인데 국회의원들이 200명 이상이 짜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재판관들 8명이 파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대단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한 정치인인데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본질적 구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식의 논리라면 헌법에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면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탄핵 제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후보가 되면 대통령 선거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민주주의 탄핵 제도를 반대했지 않느냐, 헌법을 부정하지 않았느냐, 탄핵에 대해서 거세게 옹호하지 않았느냐라고 거세게 물어붙일 것이고, 그러면 김 장관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김 장관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이것은 유턴하기도 제대로 힘듭니다. 탄핵은 이미 역사가 됐고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김문수 장관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20년 노동운동, 30년 공직생활, 그리고 재산이 10억밖에 되지 않는 청렴. 자, 이런 것들은 김문수 장관의 커다란 장점이자 특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인생을 뜨겁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74년 인생 중에서 가장 차갑게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이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다라는 점, 탄핵 때문에 생긴 탄핵 선거에서 탄핵 반대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필패라는 점, 이미 충남 아산의 18%포인트 차이의 대패로 증명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가 진짜 평생을 바쳐서 애국 활동을 해왔던, 그가 목표로 싸웠던 이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그가 문재인 정권 때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던 좌파 정권이 나라 망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인식,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가장 뜨거운 인생에서 가장 차갑게 생각을 해서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고 독배를 버리고 탄핵 찬성 후보의 대표적인 합리적 보수의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 선언하고 한 대표를 배신자 프레임이라고 공격을 하는 그구들의 설득은 내가 맡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대반전의 예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흥행이 대박이 날 수 있게 과감하게 신의 한 수를 던지는 것. 이것이 김문수, 물론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국무총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김문수 장관이 평생 가져온 국가에 대한 봉사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감사합니다.